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죠. 유치원 3법인데 지금 교육위도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 가지고 담판을 벌였다고 하는데 역시 소득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아닙니까? 이번 정기국회는 이건 그냥 물 건너 간 거네요. 그래서 뭐 교육위 안으로 네.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지금 이렇게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유치원 3법은 애초에 그 사립 유치원의 그 회계 비리가 그 네. 출발점이었는데 결국 지금 이제 서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은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 형태의 그 돈은 국가 회계로 하고 그 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일반 회계로 해가지고 좀 그 절충안을 낸 것이 이제 바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유치원 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면 그럼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유치원의 공공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집권당의 입장인데 또 유치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립학교법에 그 적용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학교는 법인으로서 그 사실은 어떤 재정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그 기본 하에서 이제 보통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면 유치원은 개인이 자기 부담으로 해가지고 뭐 은행에 그 대출도 받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열악한 물론 비영리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그런 그 상당히 열악한 그 유치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의식을 하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비로 회계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정을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절충안을 만들면서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 건너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과정에서 지금 무슨 뭐 몇몇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뭐 유치원 경영자로부터 무슨 뭐 그 뭐라 합니까 정치 후원금이 들어왔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이슈는 사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여러 가지로 정치적 부담을 주는 그런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그 보조금 형태뿐만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법을 절충안으로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보여지네요. 절충안이 오늘 오후에 통과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정부 돈이냐 아니면 개인 돈이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는 돈은 당연히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정부 회계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그걸 어길 시에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도 반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말고 유치원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이 있어요. 네. 이걸 이제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은 사비로 받아들인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사용 목적은 교비거든요. 교비는 굉장히 원래 그렇죠. 엄격하게 교비라는 관리를 건 해야 공공적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네. 유치원의 공공적 운영을 위해 써야 되는 게 교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비로 쓰는 건데 사적으로 부담한 거지만 그럼 이것을 잘못 쓰고 유용하거나 횡령했을 때는 처벌할 거냐 말 거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철학적 논쟁까지 가면 이쪽 한국당에서 이게 개인 사적 재산인데 왜 건들 수 있느냐 국가가 이거 못 건드린다는 거고 이 민주당에서는 이건 공공적 이익이 강한 공익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 원인은 사실 근본을 따지고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교에 있어서 아는데 모든 학교는 법인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립학교는 전부 법인입니다. 학교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회사로 치면은 주식 회사로서 상장된 회사하고 개인 회사가 구멍가게식으로 운영하는 상장되지 않은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멋대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상장된 주식회사는 철저하게 기업법이라든지 이런 개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공이익을 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학원이 아닙니다. 아니, 학교 법인이, 예, 학교 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멍이 뚫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두 당이 오늘 오후에 뭐 머리를 맞대서 절충안을 내서 합의를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겠지만 결국 근본적 문제는 너무 갑자기 유치원들을 많이 세우면서 사립 유치원이 공공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문제는 것이어서 이게 법인의 형태로 좀 전환하는 대책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또 그게 세울 때는 많이 세울 때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웠으니까 네. 퇴로를 좀 열어준다 이 얘기를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하고 계시던데요. 네. 그런데 아까 저기 정 의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무기명으로 후원금 보냈다. 이 정황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입법 로비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의원들은 일일이 확인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 후원금 할 때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하는 게 지금 가능합니까? 무기명으로는 제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유총이라는 데가 바로 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네.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로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간단치 않은 게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 혼자 사실 목소리가 큰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켜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국당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이 한유총이라는 전국 조직이 엄청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익단체 중에 상당히 탑에 드는 이익단체거든요. 굉장히 회원 수가 많고 전국적인 조직이고 그다음에 각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돈이 크기 때문에 이 한유총에서 조직적으로 여야 의원들에 대해서 이른바 정치 후원금을 통해 가지고 로비를 하는 것이 그동안 사실 관행처럼 돼 왔었고요. 상당히 강한 압력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왔던 돈이 갑자기 끊길 경우에 그 돈의 후원을 받았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유총에서 지금도 자기들의 비리와 어떤 횡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여야 모두 다 이 시절 날처럼 엮여 있는 이 후원 구조 이것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단 한유총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익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비일비재한 일인데 요번에 이제 이 유치원법 때문에 특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는데 물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소위 정치 후원금으로 영향력 행사하는 걸로 보면은 민노총 같은 이익단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리고 지금 유치원, 이 한유총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래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애초에 시발점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였으면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아울러서 이 보조금을 받는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제에 그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돼야 되겠죠. 네, 후원금 부분은 진행상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결의안 논란이 나오고 이제는 뭐 내년에 박근혜 신당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친박계하고 비박계가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 대결을 벌이는 거 아니냐, 수싸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년쯤에 이게 다 소문이기 때문에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이제 소위 우파 내지는 보수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총선이 일부러 오면은 시킨다. 총선 시기가 되면 보수가 뭉쳐도 지금 어려울 판에 분열이 갈라질 되면 것이다. 오히려 갈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소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사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의 단일 대호 내지는 이제 통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뭐 정치인이 이제 뭐 그 소위 과거에 비박이었는데 친박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무슨 석방 결의안 아니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을 주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김무성 전 대표 얘기하시는 그분들이 과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그러면은 지금 그걸 주도하면은 과거에 본인들이 한 모든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가? 그때 잘못했는데 이런 걸 그럼 주도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요번에 이제 원내대표로 내년 2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어떤 특정한 개인, 특정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친박, 비박, 뭐 반문연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치를 계속한다면 한국 정치는 영원히 후진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당 창당 가능성 클 것이다. 크다. 그리고 20석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아까 얘기하실 때 음모론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나오면 박근혜가 구심점이 된다. 그러면 신당 창당이 가능하다. 그러면 보수가 분열된다. 이런 고도의 어떤 노림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라고 하는 화두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계산법이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두 쪽에서 다 각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당 내에서는 보수 통합 또는 보수 단일 대우라는 명분하에
비박과 친박이 좀 화합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2+2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네. 한국당은 보수 단일대를 위해서 친박 비박이 그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한쪽은 탄핵을 찬성했고 한쪽은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탄핵을 없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제가 볼 때 고심 중에 고심한 흔적이 그럼 석방결의안 등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구속 만기일이 곧 다가옵니다. 내년 4월이면 구속이 만기되기 때문에 구속 만기일에 고령이고 그러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정도에서 친박 비박이 화합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에도 저는 제일 큰 문제점은 비박은 자기들이 탄핵에는 찬성했지만 석방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친박 쪽에서는 기세등등하게 너는 그러면 탄핵에 찬성한 것부터 일단 반성문을 쓰라고 지금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내용이 더 커져버린 상황인데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또 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후에 신당 창당은 뭐냐면 여권 내 계산법은 다르다는 거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지지도가 지금 25%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후년에 있을 총선을 생각해 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거나 총선에서 야권이 좀 분열될 수 있는 카드로는 박 대통령이 석방돼서 또 다른 구심점으로 신당이 창당되거나 친박이 떨어져 나온다고 한다면 여권으로서 나쁠 게 없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게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라는 이 화두가 여당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야당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간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죠. 네. 다르다는 측면에서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박지원 전 대표의 그 20석 있잖아요. 그거는 신당을 창당했을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총선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고 반성문 쓰라 그러는데 반성문의 내용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네.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반성문을 쓰라는 친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쓴소리를 못하면서 나갑니다. 정권을 그렇게 만든 책임에 대한 반성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지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생각보다 복잡한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